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레거시 D램에서도 뒤지기 시작했던 삼성이 반전을 만드나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LPDDR은 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메모리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계산 속도를 조절해서 전력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메모리 분야에서 데이터가 움직이는 길, 프로세서와 메모리 사이의 고속도로인 대역폭을 크게 넓힌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뜨고 있지만 이 전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LPDDR을 앞으로 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초기 AI 시장에서 승자의 조건이 GPU와 HBM 간 조합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하지만 이 결론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그리고 전력 소모를 최소화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다양한 칩 간 조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젠슨왕도 HBM을 대신해서 LPDDR의 위상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칩 양산 단계에서 결국 물거품이 됐지만 네이버와 삼성 간의 연구 결과물인 마칩도 GPU와 HBM 간 조합이 아니라 MPU와 LPDDR 간의 조합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어찌됐든 AI 시대 LPDDR의 가능성마저 사라졌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HBM이 데이터의 길인 고속도로를 더 넓게 깐 것이라면 LPDDR은 도로 폭을 넓히는 대신에 도로를 지나다니는 데이터의 크기를 압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도로를 움직이는 데이터가 트럭 크기였다면 LPDDR에서는 경차 크기로 데이터가 홀쭉하게 압축된다는 뜻입니다. 이 발상을 바꾼 것이죠. 그나마 현재 부진한 삼성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는 다양한 사업군에서 뛰어난 플레이어란 점에 있습니다. 삼성은 자체 칩 기술이 있고 LPDDR 분야 선두권 기업입니다. 아울러 파운드리에서부터 HBM 패키징 기술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를 결합하면 단순한 메모리 기업에서 더 나가서 AI 칩 선두 기업으로 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한가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당장 엔비디아로의 HBM 납품을 마무리해야 하는 게 발등의 불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급한 게 맞죠. 다만 삼성의 HBM 납품은 좀 늦더라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미 메모리 업체는 상강으로 정리된 상황인데요. 이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먼저 HBM을 납품하고 있지만 캐파가 절대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메모리 캐파는 늘리고 싶다고 금세 늘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니죠. 삼성의 엔비디아 HBM3 8단과 12단의 납품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이 엔비디아의 GPU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비싸고 전력도 많이 먹습니다. 계속 이 칩을 쓰다간 데이터 센터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많은 기업이 추론에 최적화된 AI 칩 개발에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GPU, HBM 조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칩 조합이 시도될 것입니다. 삼성도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삼성이 올해 2025년 하반기 차세대 LPDDR6를 개발해서 이 퀄컴 등의 공급을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성은 LPDDR5에서 많은 굴욕을 맛봤습니다. 올 초 나온 갤럭시 S25에 탑재된 LPDDR5X의 경우는 마이크론이 1차 공급업체로 알려서 충격을 줬습니다. 마이크론은 10년 이상 삼성의 2차 메모리 공급업체였지만 삼성의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5에 1차 메모리 공급업체로 올라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시다시피 LPDDR의 경우는 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제품에 들어가는 D램 규격이죠. 이 저전압에서도 동작이 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갤럭시 S25의 주포가 삼성의 LPDDR5X 대신 마이크론의 LPDDR5X였습니다. 사실 삼성이 마이크론 제품을 쓰긴 썼지만 만약 하이닉스가 국내 경쟁사가 아니었다고 가정한다면 삼성은 하이닉스에도 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은 LPDDR5X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LPDDR5T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에 밀렸었죠. LPDDR6로 가기 전에 가장 성능이 뛰어난 저전력 메모리가 바로 LPDDR5T인데요. 하이닉스가 이 LPDDR5T를 퀄컴의 AP로 갤럭시 S24 모델에 탑재됐던 스냅드래곤 8 3세대 AP의 인증도 삼성보다 먼저 받고 탑재된 바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잊고 싶었던 기억이 바로 LPDDR5와 관련된 게 수두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가장 먼저 LPDDR6를 내놓게 되면 삼성으로선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뜩이나 중국 업체의 부상도 예사롭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미 창신 메모리로 불리는 중국의 CXMT 같은 경우는 이미 저전력 LPDDR5X 개발을 완료했고, 차세대인 이번에 삼성이 연내 만든다는 LPDDR6 개발까지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산업에서 전력 문제와 연계돼서 LPDDR의 위상이 급격히 커지자 중국도 LPDDR에 바짝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사실 그 CXMT는 지난 2023년 말에 LPDDR5T를 상용화했고, 올해인 2025년 초 LPDDR5X 양산에도 성공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빠르면 내년인 2026년 중국도 LPDDR6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삼성이 긴장해서 LPDDR6의 개발에 급비치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LPDDR6를 빨리 개발해서 이 퀄컴의 프로세서에 탑재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가령 퀄컴의 AP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 X 엘리트 2 칩 등에 모두 탑재를 겨냥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의 그 경우는 이 AP죠. AP의 경우는 오는 9월 말 9월 23일 스냅드래곤 서밋 행사에서 공개되게 되는데요. 이때 삼성의 LPDDR6 메모리도 함께 소개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이 얼마 전에는 마이크론이 가장 두께가 얇은 그 LPDDR5X 샘플을 세계 최초로 고객사에 출하한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론의 LPDDR5X는 10.7GBps의 데이터 처리 속도와 최대 20%의 전력 저감 효과를 갖춘 것으로 설명이 됐었는데요. 이 삼성 하이닉스 메모리보다 6% 더 얇아져서 초슬림 혹은 폴더블 스마트폰을 설계할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게 마이크론의 설명입니다. 이 아시다시피 삼성은 AI 인프라에서 GPU와 짝을 이루는 HBM에서 주도권을 놓쳤습니다. 마이크론도 조만간 엔비디아향 HBM3 12단 제품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직 삼성은 HBM3 8단과 12단 모두 최종 컬 테스트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삼성 CEO가 엔비디아 본사가 있는 세너제이로 날아갔고 HBM 설계를 바꾼 HBM3 제품을 가져갔다는 보도도 나왔고, 최근에는 국내에서 엔비디아의 결정적인 컬 테스트 통과도 마쳤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조만간 컬 테스트가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HBM3 8단과 12단 납품이 조만간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사실 삼성이 깝깝한 것은 이 HBM뿐만 아니라 기존 레거시 D램에서도 주도권을 경쟁사에 넘겨준 데 있는데요. 이번에 1분기 때도 하이닉스의 D램 선두 자리를 내줬죠. 하지만 이번에 그 LPDDR6를 가장 빨리 내놓음으로써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